안녕하세요. 자, 모이셨나요? 오늘 우리가 벨리댄스 톡톡톡을 김대은 협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무슨 날? 그렇죠. 스승의 날이죠. 저희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돼서 저도 너무 뜻깊고 선생님께도 뜻깊은 자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 스승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들 마음에 스승님들을 다 생각하시고요. 자, 시작! 틀어주세요. 야, 이거 너무 무슨 할머니 스승의 노래. 장소처럼 나오는데. 울어볼수록 높아만 지네. 잘 되거라 바르거라 나를 쳐 2절까지 있는 거 아니지? 1절만 있는 거지. 스승의 마음은 어머이시라. 스승의 사랑 눈물 날 것 같아요.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자, 해주세요. 너무 감동이다. 그죠? 하나, 둘, 셋. 와! 자, 우리 노래가 아주 그냥 장소 그죠? 같은. 자, 우리 저기 인터뷰를 위하여 잠깐 빼주세요. 스텝. 이거 이제 싸주는 건가요? 그렇죠. 예, 이제 싸드리겠습니다. 모이셨으면은 한번 티 좀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올라와 계신가요? 올라와 계신가요? 어떻게? 오늘 비 오는 날이라 빈대떡 올라와 계신가요? 빈대떡 먹어. 어떻게? 오늘 비 오는 날이라. 자, 그쵸. 옛 생각나는 노래였어요. 네. 이렇게 스승의 날이라고 전화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대은 선생님, 저는 매번 대은 선생님, 대은쌤 막 이렇게 부르는 게 익숙해져서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협회장님이신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왜냐면 선생님도 저한테 혜정 이렇게 불러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죠? 오랜 이런 세월이 이렇게 그나마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첫 제자로, 저는 저희 선생님이 첫 제자이고 첫 선생님이고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길을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저는 항상 감사하거든요. 언젠간 제가 벨리댄스의 선배로서 이런 좋은 길을 만든다면 꼭 우리 선생님 먼저 모시고 이런 자리를 하고 또 그때 같이 했었던 선배님들을 모시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매번 했었는데 오늘 첫 번째로 그 일을 한 것 같아서 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자랑스럽다. 자, 그러면 제 말만 했죠? 자, 우리 김대현 협회장님을 모셨으니까 한번 우리 시청자님들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어디다가 얘기해? 자, 여기다가 얘기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얘기하셔도 돼요. 자, 우리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아서. 집에서 맨날 이렇게 셀카를 찍는데도 익숙하지 않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가디스 벨리댄스 협회 헤라킴 김대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 드리실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질문을 엄청나게 보내주셨어요. 하나하나씩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한번 먼저 질문을 따로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그 질문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김대은 협회장님께서는 처음 어떻게 벨리댄스를 시작하셨나요? 저는 옛날에 원래 그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우연히 이제 교수님이 시키는 일을 검색을 하다가 그 미국에 있는 잘못 들어갔는데 그 벨리댄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이트가 누구의 사이트였냐면 돌피나라는 데서 사이트였는데
댄서였는데 너무 그 댄서가 굉장히 그 무용수가 굉장히 이쁘거든요. 이쁘고 마치 정말 돌고래처럼 정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걸 배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는데 그때 그 지금 안유진 회장님 이 러시아 공연단을 이끌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그 돌피나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보고 혼자 연습해보고 그러다가 처음 찾아가게 된 게 그 안유진 회장님의 그 당시에는 대관을 해서 조그맣게 그 동호회식으로 할 때였는데 거기를 찾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거의 안유진 협회장님의 1호 제자이신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시작한 사람으로는 이제 1호죠. 와, 그렇구나. 모르셨죠? 저는 1호 국내 1호 안유진 협회장님의 첫 번째 제자분이신 거네요. 그러면 진짜 데모이신 거예요. 그러면 데모 큰 데모님 어떠세요? 처음 이렇게 시작하셨다는데 좀 특이하죠? 돌핀 그분이 이렇게 베일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외국 분은 요즘 잘 못 뵈가지고.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중간에 주셔도 돼요. 질문 계속 돌직구 질문 주세요. 자, 벨리 댄서로서 몇 년 활동 중이시며 벨리 댄스 협회를 운영하신 지는 몇 년이 되셨나요? 지금 횟수로 치면 올해가 21년째고요. 그리고 이제 벨리댄스 협회를 운영한 지는 제가 2004년, 3년부터는 그 오리엔탈 벨리댄스 걸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가디스로 단독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사단법인을 받은 거는 2009년 1호로 받았어요. 맞아. 그때 사단법인 받았을 때 진짜 신기했습니다. 네. 와,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도 댄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공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협회장님이 댄서로 활동을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저희가 항상 그 협회장님 댄서로 활동하는 모습을 주로 다른 댄서분들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본인의 엄마가 이렇게 댄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없는데 저는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의 스승님께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답변 주세요. 자,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지도 선생님 제자이지만 저도 선생님 제자이지만 네. 네네네. 네, 저예요. 저도 선생님 제자이지만 정말 많은 제자분들을 배출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좀 이렇게 눈에 보이게 활동하고 있는 대표들은 이런 단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단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연락을 하고 있는 대표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지방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 단체를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가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대략 한국에서 지금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한 20여 개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한번 선생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모르시고 계시는. 네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가 딱 말하면 우와 진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여기 혜진님 변치 않는 스승과 제자네요. 4제 3세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전생 현생 미래생이 있어서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보기 좋아요. 네. 전생이 부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쫄아서 살았던 그랬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 자, 그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벨리댄스의 장르가 대략 몇 가지로 나누어지나요? 사실 벨리댄스의 장르라고 하기 좀 애매한 게요. 아랍춤의 장르가 몇 가지인가요? 클래식, 포크, 아니면 아랍의 포크는 몇 가지인가요? 어느 정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훨씬 더 질문이 쉬운데 벨리댄스라고 하면 아랍의 춤의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 벨리댄스를 굳이 나눠보자 한다면 클래식
클래식 부분, 그리고 모던 부분, 그리고 퓨전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한다면 발라디, 전통 발라디, 클래식 부분, 이제 모던이라고 한다면 이제 모던 발라디라든가 매장세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고, 퓨전 마찬가지로 아까 이게 하시고 네네네. 계시는 트라이벌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퓨전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선생님 그 정리해 주셨잖아요. 네. 거기에 보니까 사이디가 네. 트라이벌 음악처럼 네네. 돼 있는 음악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건지 몰랐어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벨리 댄스의 장르로 나눠보는 거는 그렇게 쉽게 과거, 현재, 퓨전 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그 스타일, 벨리 댄스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에 따라서도 또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벨리 댄스가 전 세계적으로 나눠져서 각 나라에 토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 예를 들어 이집션 스타일, 뭐 아메리칸 카바레 스타일, 뭐 남미 뭐 이런 스타일로 나눠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랍 안에서도 포크도 각 지역에 따라 나눠지는 것도 있고 그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가든 국내에 가든 대회나 페스티벌 갔을 때 그 장르 구분으로 이렇게 대회에 출전자나 심사 보시는 분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고 그런 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보통 대회에서는 이제 그냥 오리엔탈 부분, 그리고 오리엔탈은 벨리 댄스 부분, 그리고 포크 부분, 그리고 퓨전 부분 보통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과연 오리엔탈이냐? 이게 포크냐? 가장 먼저 헷갈려 하는 게 이제 보통 발라드 부분. 발라드 음악인데 이건 모던이냐? 오리엔탈에 들어가는 모던이냐? 아니면 클래식이냐? 전통이냐? 그거에 대한 구분을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나눠주세요? 모던 같은 경우에는 그 딱 음악을 들으면 알아요.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마리오 캘리스가 대표적인 그 모던 발라드의 작곡가인데 그 하나의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음악을 신디사이저로 구성된 음악을 모던 음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아랍의 오케스트라로 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그래서 탁신 부분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복부를 노출하지 않고 원래 옷을 입어줘야 돼요. 그거 좋네요, 그런 거. 복부를 노출하지 않고 춤추고. 근데 모던 같은 경우에는 복부를 노출하고 옷을 입어도 되고 복부를 노출하지 않아도 되고 그건 선택입니다. 그렇구나. 전 발라드 리듬이 개인적으로 발라드는 이집트의 소울이죠. 맞아요. 들을수록 근데 약간 지루할 때도 있긴 해요. 그러나 좀 발라드는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대로 느끼는 그 소울이기 때문에 그 전통성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음악 자체를 그냥 느끼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음악을 딱 들으면 계속 작품을 뭘 짜야 되지? 막 이런 걸 먼저 들으는 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다시 질문. 국내외 막론하고 벨리댄스의 교과서 같은 대표적인 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양한 사람들이 교본을 낸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번역본들이 많고 짜집기들이 많기는 해요. 좋은 교재도 있고 그 책들 안에서 좋은 내용들도 있고 좀 이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교재는 아직 없어요. 언젠가 이제 한국에서 연맹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교재 작업부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긴 합니다. 먼저 해주셔야 돼요. 대박인데요. 혜진님, 스승님이 지금까지 봐온 제자 김혜정 월드 저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몇 점으로 줄 수 있나요? 몇 점 만점인가요? 10점 만점! 어떤 테크닉 부분에서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의상적인 부분에서 세 개 다 찔리는데 세 개 다 찔리는데 이거는 저기 언제나 제자들은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제 마음은 언제나 다 10점입니다. 이거는 꼭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중간 거 빼고. 또 고대서부터 내려온 책은 없는 건가요? 이게 아랍의 문헌들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랍어를 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랍어도 그 전에 또 상형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아랍 전반에서도 또 각 나라의 언어들도 또 나눠지거든요. 조금 아르메니아는 아르메니아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디의 언어로 어떤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책이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아랍이 번성했던 시기가 있어요. 골든에라 시기. 그 시기에 책은 많이 쓰여졌었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포크의 장르들이 그 당시에 안무가 되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명확한 거는 BC 7000년, 기원전 7000년도 벽화에 벨레 댄스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오래된 7000년이요? 네. 그게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되게 우리는 역사적인 춤을 어쨌든 추고 있네요. 우리 송이조님, 지금 장르라고 하는 게 음악 장르를 나누고 음악에 따라 시그니처 안무, 동작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음악 장르? 음악의 장르라는 건 조금 힘들고요. 리듬에 따른 장르의 부분이 가장 그 우선이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남미 같은 경우에는 리듬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춤을 배우거든요. 그래야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리듬 속에서 그 각 나라의 아랍 전역에 퍼져 있는 북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서남아시아 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 각 나라에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그 리듬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특징들과 리듬의 색이 어우러지면서 장르가 나눠집니다. 와. 더 존경드려요. 시간이 흐를수록 질문이 어려워질수록 더 존경스럽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장르가 섞여 있는 음악이 점점 생겨나니까 확실히 하나의 장르로 정하지 못하는 것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매장새죠. 여러 가지 리듬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섞여 있는 그 뮤지컬 같은 그 장르가 바로 매장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막 신나게 하고 시작하고. 매장새라는 장르는 사실 거의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더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요즘에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 안에 뭐 드럼도 들어가 있고 사이드 리듬도 들어가 있고 뭐 발라드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런 장르가 바로 매장새입니다. 서적이나 영상교재 등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보답? 좀 요즘 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내가 배울 때보단 조금 더 쉽게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배우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서 기본 지식을 먼저 좀 익히시는 게 좋고요.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교재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블로그 주소는 댓글로 지금 주소 올려드릴 거고요. 끝나고 나서도 우리 내용 밑에다가 또 블로그 정보,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또 올려드릴 거예요. 자, 벨리댄스의 학문적인 정보들과 몸의 쓰임에 대해서 정말 벨리댄스 이해하고 표현하고 싶은 분들, 궁금한 곳을 속 시원하게 알려주는 벨리댄스를 오랫동안 해오며 쌓인 지식과 정보를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수학의 정석, 성경 같은 벨리댄스 교재를 이 얘기는 진짜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매번 우리 대현 선생님 만날 때마다 제발 책 좀 항상 좀 해달라고 제가 막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요번에 블로그에 진짜 너무 재밌게 아주 어렵지 않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이랬구나 하는 거에 영상 정보, 리듬 따로, 춤 내용까지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보시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딱 블로그가 지금까지의 벨리댄스의 정석인 것 같아요. 장르에 대한 거는 정말 잘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작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쌓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리듬이기 때문에 또 아랍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별 부분에 따라서 그 지금 리듬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 후에 그리고 스타일별 장르가 들어갈 거고요. 그 뒤에 동작이 또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씩 천천히 보시면서 배우시면 지식도 늘리시고 그리고 벨리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서 춤에 대한 이해도 훨씬 빨리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트라이벌이 전문이어가지고 오리엔탈 쪽에 대한 장르를 별로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 제자들이 오리엔탈을 하게 돼가지고 오리엔탈을 깊이는 아니어도 이제 좀 대회도 출전하고 나니까 한 3년 전? 그때서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장르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제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걸로 정말 도움 많이 됐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몇 살에 벨리를 시작했나요? 21년 이거 나이 이거 나이 공개된 아까 연도수 나왔고 이거 말하면 이건 패스. 스승님이 벨리를 하는 큰 이유. 사실 처음에 벨리 댄스라는 거를 제가 웹사이트에서 처음 봤을 땐 약간 골드, 황금 이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원래 금을 한번 캐기 시작하거나 금을 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교직원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서 터키의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고 이집트에 있는 유명한 선생님 찾아가고 외국의 유명한 선생님을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찾고 배우고 했던 게 바로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금 같다라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캐도 계속 네. 끊임없는. 캐도 계속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그 느낌을 잊지 못해서 계속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서 잠시 쉴 때도 계속 또 보고 싶고 생각이 나고 안 움직이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만큼 벨리는 또 맞아요. 감정적인 춤이에요. 테라피적인 춤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음악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랍의 리듬은 동양의 음계라 그래서 서양의 음계보다 3배 이상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자연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가지고 춤을 추면 그만큼 나의 감정을 더 깊숙이 그 힐링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테라피적인 효과 때문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 댄스를 한 번 맛본 사람은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매력이 한 번 발 담그셨으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젠가 다시 계속 오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질문. 네, 너무 예뻐요. 좋아하는 장르. 여기 지금 너무 예뻐요 띄었어요. 지금 누구요? 네. 이분 딱 찍어서 선물 주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보세요. 뭐 하나 드렸습니다. 뭐 하나. 자, 이름 체크해 주세요. 다 이제 예뻐요 올리다. 자, 김대원님. 안 드리면 내가라도 드려야 돼. 저기 따로 주소 드릴게요. 김대현 협회장께서는 이 많은 장르 중에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뭐예요? 저 포크 중에서 그 무아샤트라고. 정확하게. 무아샤트. 안달루시안 지역의 춤이죠. 그래서 약간 스페인의 정서, 아라빅, 스페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랑 약간 그거랑 다른 게 이거는 제가 재밌는 세계사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1492년도에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정점을 찍는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아랍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했고 전 세계에 부의 이동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492년. 1492년에 안 태어나서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현빈이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현빈? 스페인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 혹시 알고 계세요? 북한 갔다 온 거밖에 몰라요. 그 전에 알함브라의 공전. 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세요? 저기 안 돼요. 알함브라의 공전. 알함브라의 칙령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스페인의 알함브라의 공전이 있는데 알함브라의 칙령이 뭐였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랍 춤을 추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전 세계의 부의 이동이 일어났는데 옛날에 스페인 지역, 특히 지금 그라나다 지역, 그 지역은 그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아랍인이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죠. 네. 이스라엘 아라빅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스페인이 원래는 그 주변 변방국이었어요. 지금의 스페인 땅은 그 당시에 스페인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옛날에 한 7, 8세기 그때는 스페인 땅이었는데 얘네들이 전쟁에서 밀리면서 변방으로 갔었는데 1492년도 1월 2일 날 얘네들을 물리칩니다. 아랍 사람들을 밀어내요.
그래서 얘네가 그 땅을 다시 빼앗으면서 그 알함브라의 칙령을 내려요. 알함브라의 칙령을 내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내용을 엄포를 했냐면 아랍 사람들 너네 유대인들 다 나가. 내 땅에서 나가. 라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머리가 굉장히 좁고 상업수단이 굉장히 발달돼 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유럽에 굉장히 부를 쌓아서 그 지역을 번성하게 만들었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내보내. 근데 야 너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 금 안 돼, 돈 안 돼, 은 안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다 놓고 가는 건데? 쫓겨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옷이며 다른 기타 등등 장신구로 다 바꿔갖고 가져가요. 가져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 이동했던 인구가 대략 50에서 90만 사이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 시대입니다. 북아프리카로 이동을 해요.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 뭐 이런 데로 이동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받아준 나라가 그 당시 오스만 투르크,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 무아샤트라는 장르는 터키의 전통춤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터키의 전통 리듬인 사마이 리듬을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이 리듬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음악이 있어요. 얌마바다 야타난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금 불러드릴까요? 네. 노래를 잘 못하긴 하지만 얌마바다 네네네네네네. 이 노래 아시죠? 네네네네. 그 노래가 바로 대표적인 사마이 음악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무아사트의 장르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조금 비슷해요. 우리나라 전쟁에서 이제 밀려나고 그리고 이렇게 점령당하고 쫓겨나고 약간 그런 느낌이 그 음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무아샤라는 뜻은 그 시의 장르예요. 시의 장르인데 그게 사실 자기네들의 사랑, 기쁨, 슬픔을 담겨있는 하나의 시의 장르를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음악은 사실 정확히 언제 나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의 쫓겨난 피난민들의 서러움이 담겨져 있고 한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이 부드러운 한을 되게 멋있게 표현을 해냈는데 그 당시에 쫓겨난 유대인, 아랍인들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갖고 있는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작이 끊이지 않으면서 쭉쭉 뻗는 동작, 그런 동작이 많아서 저는 이렇게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우아한 장르인 무아샤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나도 오늘부터 무아샤트 좋아하네요.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장르의 음악을 찾아서 또 이렇게 주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 무아샤트 음악을 찾아보면 얌마바다 야타단나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중에서 아주 목소리가 좋은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그 시리아 출신의 레나 뭐지 이름이? 레나로 시작되는 레나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 가수가 약간 몽환적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트라이벌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할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기 빨리 다들 검색해보세요. 검색해서 야마만나 야타단나를 검색을 하면 그 여자의 노래, 그 여성분의 노래가 나와요. 한글로는 안 되잖아요. 그 레나로 시작이 돼요. 자, 레나로 시작한답니다. 얼른 검색. 자, 먼저 올려주시는 분께 쏩니다, 선물. 선생님께서. 되게 몽환적인 노래가 나와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리아 출신은 우리는 이집션 가수들, 레바논 가수들의 목소리에 익숙하잖아요. 또 독특한 색을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몽환적이라 그래서 너무 확 끌려요. 네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한번 자 검색 시작합니다. 찾으신 분 먼저 올려주세요. 자, 또 질문. 그 다음 질문 올려주세요. 엄청 길다. 벨리댄스 장르 중 벨리댄서 분들이 장르를 안무하며 표현하는 제일 실수하는 장르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발라디. 네. 사실 발라디는 포크 발라디라고 하지 않아요. 발라디는 발라디입니다. 원래 발라디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발라드는 of the countr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의, 나라의, 지역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라드 브레드 그러면 나라에서 누구나 먹는 빵. 발라드 플라워. 그럼 이게 발라드 플라워. 나라를 대표하는 꽃. 뭐 이런 거. 일반적으로 그 나라를,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원래 옛날에 과거에는 벨리댄스, 아랍에서 벨리댄스는 이집트 사람들은 발라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리엔탈은 그냥 발라드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마리오 캘리스라는 작곡가가 이제 만들기 시작된 음악, 그걸로 인해서 모던 발라드가 새로운 장르로 시작되게 됐는데, 그 장르와 모던 분야의 장르와 그리고 지금은 포크로 들어가 있는 이 발라드를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전통을 갖고 있는 그냥 발라디, 모던 발라디 네네. 이렇게가 나뉘어져야 되는 거네요. 원래 나누어지는 게 그러면. 맞고 같은 발라드 리듬을 사용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차이점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발 포크 부분에서 복부를 드러내는 의상은 입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샵이라고 할지어도 복부는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포크 장르에서는. 왜냐면 포크는 예전의 감성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이집트에서는, 과거의 아랍에서는 복부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불법인 적이 있었어요. 물론 1950년대에서 70년대 이집트의 황금기 때는 이집트의 패셔너블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니스커트가 유행이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하지만 분명히 이슬람 국가는 그 폐쇄적인 국가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쵸. 그렇구나. 그러면 자, 급질문 제가 궁금해서 복부를 보이지 않는 게 여긴 냅두고 요만큼만 보이는 거는요? 배꼽을 가려야 돼요. 배꼽만 가리고 이렇게 나오는 건 그런 건 괜찮은 거죠? 그래도 좀 너무 많은 노출은 좀 어렵죠. 너무 섹시하거나 야해 보이지 않는. 특히 포크를 선정할 때 걸프만 지역, 걸프지역, 아라비안만 지역에 뭐 이란, 특히 칼리기, 뭐 이라키 이런 거 줄 때 절대 복부 노출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아랍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절대 여자가 노출이라는 거 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집트는 좀 약간 오픈된 국가였어요. 이슬람 국가에서도.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요즘엔 다시 보수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걸프만 지역으로 갔다 오면서 다시 보수가 되기 시작했어요. 문화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그 장르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알아야.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설명해 주신 게 그 이유였구나. 역사를 알아야 장르를. 그리고 역사랑 춤의 장르, 춤의 리듬을 같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특히 주니어 아이들한테는 엄청 큰 공부가 되겠죠. 그러네요.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유럽에 지금 여러분들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세계사는 그 유럽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아랍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 유럽의 중세 시대를 좌지우지했던 건 아랍 민족입니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우리 역사 공부 정말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배꼽만 보이는 거는 배꼽만 가리셔야 된답니다. 배꼽만 보이고 춤을 추는 오리엔탈 댄서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 가리고 여기만. 맞아. 배꼽을 가리셔야 된답니다. 네네. 그럼요. 저는 47세입니다. 몇 년 전부터 취미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하면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네. 47세면 아직 애기네요. 그렇죠. 네. 세계에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의 나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많은 공연단들이 60세 이상도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거 가능하십니다. 프로까지 올라가실 수 있어요. 맞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또 질문. 벨리댄스가 건강에 좋은 핵심 포인트 3가지. 건강에 좋은 핵심 포인트.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신적인 부분, 테라피적인 요소, 음악에서 오는 테라피적인 요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다운시켜주고 마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원래 벨리댄스는 슈미 동작이 아니고 슈미 동작의 포커스가 아니에요. 벨리댄스는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음악에 따라서 흘러가는 움직임. 그런 게 원래 사실 벨리댄스 매력이고 그게 고대의 벨리댄스였거든요. 과거의 벨리댄스는. 지금은 이제 모던화되기 시작하면서 훨씬 강력해지고 복잡해지고 맞아. 험해지기 시작했는데 그쵸. 원래 벨리댄스는 테라피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춤이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효과, 테라피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도 이런 생리학적 논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 벨리댄스는 이 골반을 둘러싸고 있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들을 타이트하게 눌러서 사용하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자꾸 밀어내니까 이 뼈가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골다공증, 요실금 그런 거를 크게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벨리댄스는 탄생의 춤이라고 하죠. 미스테리 댄스, 탄생의 춤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을 위한 춤. 그리고 사실 임산부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는 그 점은 뭐냐면 사실 벨리댄스의 골반 동작은 요람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잡고 엄마들이 이렇게 요람 운동을 시켜주죠. 그래서 배 안에 아이가 있었을 때 골반을 크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이라든가 버티컬 피겨 에잇 동작, 마야라고 하는 버티컬 피겨 에잇 동작들을 해준다면 본인도 연습이 되고 아이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다른 춤하고 다른 효과죠. 그렇죠, 그렇죠. 벨리댄스만 좀 특화된 동작들이 네네. 정확하게 있어서. 그리고 슈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독일에서 나온 논문에서도 조깅에 버금가는, 조금만 흔들어도 우리가 뛰고 있는 효과가 같다. 라는 논문도 있을 정도로 칼로리가 많이 소비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운동과 좋은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진짜 되게 중요한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벨리는 발레랑 다르죠. 발레는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서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춤을 추는데 벨리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가 굉장히 맞아요. 드신 실버층까지 관절에 무리 없이 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최고예요. 벨리가 정말 최고예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해볼게요. 김대은 대표님께 몇 번의 작품을 배우면서 느낀 건데요. 어떻게 그 작은 몸집에서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그리 파워 있고 동작도 크고 이쁘면서 아름답게 할 수 있나요? 비법이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저렇게 자꾸 해가지고 좀 뼈가 나갔어요. 그러지 말래요. 자, 작은 체구에서 너무 오버된 동작은 몸에 무리를 준다. 좀 약간 이렇게 벨리댄스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감성, 느낌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거를 작은 몸집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더 이렇게 크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만의 저희가 맨날 모창하듯 몸태를 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을 따라하는 모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할 때가 저희가 딱 이렇게 선생님 슈미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딱 선생님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빡 느껴지거든요. 그런 동작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그 정해져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과사용하면 사실은 다치죠. 근데 무대 위에서는 너무 강한 스킬을 보여주고 해야 하는 게 있어서이지만 건강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피화 되어 있는 동작들은 사실은 자기 몸에 맞게끔 움직이는 게 그렇죠. 맞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실체적으로 이제 내가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춤을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맞춰갖고 연습하는 게 맞고 사실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는 몰입이라는 감정 부분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제어하기가 쉽진 않죠. 그쵸. 이게 선생님 밑에서 이제 배울 때요. 저는 못난이 댄서였거든요. 별로 이제 잘 못하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선생님은 항상 머리 치고 다리 찢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연습할 땐 잘 안 돼. 근데 무대 딱 올라가면 다리가 쭉 찢어지고 머리가 막 이렇게 쳐져요. 아니 연습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연습벌레였어요. 그리고 내려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골반이 아작나요.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무대 위에서는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 몰입이 되는 걸 어떻게 컨트롤이 잘 안 돼.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외국 영상들 보면 결혼식에서 벨리 댄서들이 솔로 공연을 많이 하던데 다산의 이유 외에 어떤 의미나
축제 같아 보이는 인상이 깊다고 그런 좋은 의미가 질문 있는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아랍의 포크 댄스는 다 지역의 축제 이런 거를 기리기 위해서 나온 춤들이에요. 네. 그래서 펠라이 같은 경우에는 농부들의 춤이잖아요. 그 의미 자체도 농부라는 뜻이고요. 그런 각 지역의 이제 농업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그들의 뭔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를 추수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지역에 뭔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전통춤이에요. 결혼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고 파티 새해 시작할 때 해가 시작할 때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제사의 의식에도 있을 있고 수 있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하는. 네네. 그리고 우리 진짜 결혼식이나 이럴 때만 추는 춤인 줄 알았어요. 네네. 사실 이제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결혼식에서 벨리 댄서들이 춤을 많이 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부를 흔들므로 인해서 다산을 기원해주고, 그리고 뱃살을 막 흔들어주면 부를 기원해준다 그랬어요. 우리 먹으면 뱃살이 찌잖아요. 예전에 이 아랍은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었고, 그리고 잘 못 먹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배가 통통하신 분들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저 부자예요. 그래서 이 배를 흔들어주면 나도 왠지 부자가 될 것 같고, 나도 아이들을 아주 많이 잘 낳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축제에서 이렇게 복부를 흔들어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완전 좋다. 우리 지금 코로나에 악수도 못 하는데 벨리 댄서끼리 만나면 배 흔드세요. 슈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다. 우리 만나면 슈미하기예요. 서로 부자대라고. 약속.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서로 슈미하기. 자, 그 다음 질문. 벨리는 춤추는 요가라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테라피적인 요소가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옛날 이제 고대 음악들, 데저트 음악, 사막 음악들 뭐 이런 거 들으면 굉장히 느리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쥐어짜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런 거 딱 들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그냥 차분하게 앉아서 요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차분하게 앉아서 이런 음악 딱 들으면 이렇게 사실 요가, 그러니까 인도도 사실 이제 벨리 댄스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이 요가라는 거는 사실 수양이잖아요. 맞아요. 몸과 마음의 수양. 벨리 댄스는 사실 마인드, 이 마음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쵸. 일어나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 김대영 협회장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그 공부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네. 공부. 저는 지금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건 사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내가 하고 있는 이 춤의 테라피적인 요소를 심리적인 요인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내야 되는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다른 춤에 비해서 더 효과적인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감정적인 부분 컨트롤, 그리고 제약이 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전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논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응원 드립니다. 저기 간간히 이렇게 막 조사 같은 거 하시거든요. 선생님께서 논문 쓰기 위해서 다들 협조해 주세요. 끝까지 잘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리고 현 댄서들 중에 최고령인 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현 댄서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댄서 이집트에 있지 않을까요? 이집트에 80 넘었다는 건 당연히 들어본 이집트 레다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레다 선생님 지금 네, 나이가 마흐메드 레다가 그 아랍의 포크 댄스를 안무화시킨 현대적으로 안무화시킨 대단하신 분이죠. 그 나라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거의 뭐 인간문화재 정도인데, 그분이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인 영화 배우도 하셨었어요. 과거에 굉장히 잘생기셨었거든요. 그분이 레다 그룹의 창시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아마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잘 못 걸으실 거예요. 못 걸으시면 앉아서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뭐 손짓만 해도. 이렇게. 그쵸. 예. 이렇게.
오래, 그러니까 저는 진짜 벨리 댄스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춤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은 글쎄 모르죠. 우리나라에는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프로로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진짜 연령대가 좀 높은 네, 편이라. 맞아요. 지금 저희도 오시면 평균 한 50대가 되시니까 그거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당연히 60대는 너무 관리들을 잘 하시니까 맞아요.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이를 노출 안 하시니까. 그렇죠. 네. 70대인데 40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변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네. 자, 칼리지와 하갈라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자, 칼리지는 어느 지역의 춤이냐? 어느 지역의 춤일 것 같아요? 블로그에 나왔던 거 같아요. 칼리지는 걸프만 지역의 춤이에요. 걸프만은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뭐 이쪽 지역의 춤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쪽 지역, 걸프만. 그래서 이집트를 보면 좀 동쪽 끝이죠? 동쪽 끝 그쪽이고, 그리고 하갈라는요 베두인 민족들의 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막 지역. 사막 지역의 여성들 춤이에요. 그래서 칼리기는 옷을 굉장히 막 다 가리죠. 폐쇄적인 보수적인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몸을 가리고 이렇게 장신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차서 머리카락하고 장신구들을 살짝살짝 보여주면서 동작을 해요. 머리 막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래서 그런 동작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움찔움찔하는 거밖에 못해요. 머리를 돌리거나. 그래서 리듬이 둥딱둥딱딱 둥딱둥딱딱. 그렇죠. 힙 움직이고 쪼여서 힙 움직이고 이런 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강하지 않아요. 부드럽게 해줘야 돼요. 칼리기는 그렇고 하갈라는 그 사막 지역의 춤이에요. 그래서 칼리기는 옷이 벙벙한 의상, 헐렁한 의상에 힙스카프를 이렇게 하고 추는데 하갈라의 특징은 뭐냐면 하갈라는 사막이라 어떻게 해요? 바닥이? 폭신폭신. 그쵸. 폭신폭신하고 뜨겁고 사막이라 푹푹 들어가요. 그래서 발을 자주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발을 자주 움직여서 골반의 움직임을 크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트라이벌 같은데? 하갈라는 여자들만의 춤이에요. 그래서 칼리지랑 하갈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지역적인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하갈라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신나요, 하갈라는. 계속 콩캉콩캉 뛰죠. 칼리지랑 이라키랑 다르죠? 칼리지랑 이라키랑 다르대요. 네. 칼리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라키는 집시춤이에요. 이라크 지역의 집시춤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집시춤이 뭐가 있죠? 이집트의 집시춤은 가와지가 있죠? 네, 이집트 맞아. 북부에 있는 위쪽 지역에 있는 가와지가 있어요. 걸프만 지역의 집시춤은요 이라키입니다. 그래서 이라키는 고급스러운 춤을 해요. 그래서 길거리 가와지하고 이렇게 완전 달라요. 느낌은 완전 다른데 그 이집트에서는 집시춤은 가와지. 그리고 걸프만 지역의 집시춤, 특히 이라크의 집시춤은 이라키입니다. 그래서 이라키는 자기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이 춤을 추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오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오버하고 막 쇼맨십도 강하고 힙도 막 크게 흔들고 그러면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라크나 걸프만 지역의 사람들은 이라키라는 장르를 굉장히 좀 천박하게 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이 추는 춤도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사실 칼리지라든가 뭐 다른 장르의 춤들이 이왕이면 그러면 이라키보다는 그 비슷하게 근데 표현을 하니까 이게 두 개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건가요? 훨씬 더 부드럽죠, 칼리지는. 칼리지는 훨씬 더 부드럽고 우아하고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약간 더 작죠. 그렇구나. 나중에 그 비교되는 영상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블로그에 칼리기하고 이라키의 이렇게 차이점을 제가 나중에 점점 써 나갈게요. 그걸 보시면 될 거예요. 네네, 서로 우리 소식 서로 전달해요. 자, 사이디 장르에서 지팡이 사용과 아싸야 사용의 차이점. 지팡이가 아싸야죠. 지팡이가 아싸야. 아싸야는 아랍어로 지팡이. 남자들은 타팁을 쓰죠. 두꺼운 스틱. 그리고 여자들은 이게 아싸야라는 말이 아랍어인데 이집트에서 주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케인, 아싸야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원래는 타티비 두껍게 쓰는 남자들 스틱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전용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드라는 장르도 이집트의 대표적인 장르이긴 하지만 이게 전쟁의 싸움, 남자들의 싸움을 상징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장르에서 타팁을 쓰였지만 이게 여자들이 추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얇아졌어요. 그래서 아싸야가 나왔고 쓰다 보니까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안 이쁜 거죠. 그래서 끝에 지팡이 모양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요즘에 이제 춤에서 사용하는 이 케인, 아싸야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게 남자들이 추는 그게 더 멋있긴 해요. 멋있죠. 그래서 원래는 남자들의 사이드, 여자들의 사이드고 사이드 중에서도 이제 옛날 사이드, 모던 사이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이드는 깡총깡총 조금 더 뛰는 느낌이 있고 네네. 약간 모던 사이드는 뒤꿈치를 바닥에서 많이 떼지 않는 무릎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 요즘에는 좀 남성적인 것도 여자들이 더 많이 쓰기도 하고요. 멋있어요. 오히려 남자들도 조금 여성스럽게 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모르지만 어쨌든 남자분이 또 여성스럽게 추는 게 또 되게 이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 남자답게 그쵸. 약간 걸프만에 뭐가 있나 봐요. 전생에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원래 아라비아만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뭐 걸프만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그냥 만만이라는 뜻이라고 하니까 걸프는 만이라는 뜻이 아랍어로 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만. 그래서 아라비아만이라고 해야 한답니다. 걸프만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아라비아만이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걸프만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는 걸프 전 때 이제 사실 아랍 사람들이 걸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누구는 페르시아만, 누구는 아라비아만 계속 쓰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들의 전쟁이 있으면서.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중용을 지키겠다. 그러면 그냥 걸프만을 쓰겠소 라고 해가지고 걸프만을 쓰기 시작해요. 네. 역사를 알아야 되나. 어려워. 춤추려고 왔는데 자꾸 공부해야 되잖아. 진짜. 자, 또 긴 질문입니다. 별다방님. 제가 벨리를 알고 배운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지금도 학원에 다니며 유능하신 선생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작이 잘 안 나와요. 심지어 자격증도 있습니다. 마야 동작조차 어렵다면 말 다 한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몸이 마음처럼 안 따라줍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테크닉 수업을 좀 더 체계적인 1:1 방식으로 다시 배워야 할까요? 저분이 왜 저러는지 알겠어요. 왜냐면 마야 동작이라든가 세부 동작이 안 나온다는 거는요. 벨리에서 필요한 근육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 레슨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분은 하나의 동작을 하나씩 동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맞아요. 단동작이 하나씩.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작을 안무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하나씩. 예를 들어서 마야는 골반을 많이 당겨서 내려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슈미는 다리의 움직임이 원활할 때까지 다리 동작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안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이 하나하나 그 근육이 늘어나서 동작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확 늡니다. 맞아요. 동작이 안 되는 그 동작을 단동작으로만 계속 연습하는 거를 저도 선생님한테 배워서 저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잘 안 될 때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질문이요. 치프텔리 댄스가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치프트텔리는 벨리 댄스예요. 네, 치프트텔리는 옛날에 오스만 트로크 때 벨리 댄스를 치프트텔리라고 했어요. 근데 치프텔리 리듬이 이게 이렇게 느린데 근데 오리엔탈 리듬이 4박자로 되어 있잖아요. 되게 느린 터키식 오리엔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치프트텔리 댄스 옛날에 치프트텔리 댄서라고 그러면 그냥 벨리 댄서라고 그랬어요. 치프트텔리라는 이 명칭이 좀 길어도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그래서 카실라마 같은 경우에는 집시춤. 치프트텔리는 같은 터키의 리듬들이지만 카실라마는 집시춤. 그리고 치프트텔리는 오리엔탈춤. 그렇구나.
어느 나라에서는 벨리 댄스라고 안 하고 오리엔탈 댄스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아랍의 많은 국가들은 오리엔탈 댄스를 원래 맞는 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집트에서는 아니야 이건 발라디라 그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터키에선 옛날에는 치프드 텔리라고 했지만 요즘엔 다시 오리엔탈 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래 아랍어로는 락샤키, 락샤키는 아랍어로 배꼽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천박해, 오리엔탈 댄스라고 해야 돼 라고 해서 오리엔탈 댄스를 더 많이 쓰고 있고요. 벨리 댄스라는 용어는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영어식 은어가 합쳐져서 배를 지칭하는 벨리랑 합쳐져서 나온 게 벨리 댄스예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오리엔탈 댄스가 맞습니다. 그럼 우리 오리엔탈 댄스라고 해야겠네요. 이제 오리엔탈 댄스라고 하는 걸로. 동양의 춤이죠. 자, 그리고 또 다음. 벨리 댄스 운동으로만 체형 관리, 건강 관리 하시나요? 운동이나 스트레칭 루틴 알려주세요. 벨리 댄스 운동으로만 체형을 관리하진 않죠. 이제는 뭐 체형이 이제 나이가 나오는 체형.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도 계속 스트레칭 해요. 수시로. 죄송합니다. 아주 생생해요. 네. 죄송합니다. 계속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리고 춤을 추기 전에는 항상 기본 스트레칭 10분, 근력 운동 20분. 최소 30분을 하고 춤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내가 사용하고자 있는 반경의 근육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상해를 방지할 수 있고, 이 형성된 근육을 오래 관리할 수 있어요. 맞아. 상해를 방지하고 그 만든 근육을 내 몸에 담아서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이 벨리 댄스 하는 사람들은 이 특히 슈미 동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운동이 된다고. 안쪽 내장 지방 확 빠지죠. 내장은 직접적으로 흔들기 때문에 확 빠지지만 밖에 있는 피하 지방이 생겨요. 살을 떨어주니까 피하 지방이 생기기 때문에 복근 운동 같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안쪽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동시에 잡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슈미 동작, 숄더 슈미 동작, 여기 살 쳐지죠.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는 운동들, 여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조그만 아령이라든가 이렇게 잡고 여기를 당겨주는 동작들을 좀 해주시면, 우리 스네이크 암을 하면 여기 삼각근 쪽 굉장히 발달하죠? 여기 발달하죠? 여기 처지는 거를 운동으로 막아주시면 여기 라인을 동시에 잡아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벨리 댄스로 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운동으로 조금 약간 보완을 해주시면 훨씬 예쁜 몸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벨리비 프로그램 그렇습니다. 살짝 광고. 자,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자, 질문. 벨리 댄스를 하시면서 제일 즐거웠던 일들이 무엇이 있나요? 옛날에 즐거웠던 일, 옛날 2006년도에 외국 대회 나갔을 때. 외국 대회 많이 나가셨는데요? 독일, 미국 이런 데 나갔는데 거기서 상 받을 때가 제일 1등 하시고. 네, 1등 했을 때 최초였고, 국내는 최초였고 동양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면 일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춤을 잘 못 출 때였고, 중국은 아무도 없을 때였고, 아시아에서는 한국 사람이 유럽을 가고 한국 사람이 미국을 가서 상을 받은 사례가 1호였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조금 항상 좀 이렇게 앞질러 가셨죠. 지금도 그때의 안무랑 이런 동작들이 지금 봐도 전혀 옛날 같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가디스 영상, 선생님이 안무 짠 영상이요, 지금 라이브로 못 틀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집해갖고 제가 쫙 틀어드릴 거예요.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노련한 댄서들이 영상들을 봐도 분명 팔, 복부에 근육이 있는데 앞에 귀여운 살들이 같이 흔들리는 이유가 네네. 근데 이게 20대, 30대까지는 좀 귀여워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육식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확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뚱뚱해져서. 근데 이집트는 뭐 뚱뚱하게 매력 있는 국가라 그거를 그 자체로 인정을 해주시면. 나 이집트 가야겠다. 우리나라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여자의 바디 쉐이프를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건강과 미모를 위해서 좀 병행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연했을 때 실수한 적 많죠. 일부러 안 읽었는데. 그렇죠. 선생님한테 말리면 안 되는 우리 공부할 때 앞에 내가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키가 작아서 맨날 앞에 서는데 앞에서 나를 보지 말라 그래요.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근데 나는 틀려도 그냥 내가 틀리면 그냥 저 안무가 원래 저랬나 보다 그냥 부드럽게 넘기거든요. 아무도 몰라. 저 여자 원래 저렇게 추나 보다. 맞아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공연단하고 할 때 넘어졌어요. 공중부양해서 뒤 엉덩방아를 빵 쳤는데 그게 드럼 리듬하고 정확히 맞아. 그 영상이 아직도 있는데 웃겨요. 지금 봐도 웃겨. 근데 너무 빨리 빨딱 일어났어요. 보고 싶다. 그렇다고 귀한 자리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저희 팀에도 우리 수콩수빈 선생님, 조그만 선생님 있잖아요. 항상 대현 선생님을 생각하며 맨 앞에서 안 틀리면은 되는. 앞에 쓰면은 그게 큰 장점이에요. 특히 앞에 중간에 쓰면 좀 틀려도 괜찮아. 월권이 월권. 자, 우리 9시 반에 시작했는데 벌써 1시간이 뚝딱 지나갔어요. 시간이 빨리 그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질문 또 올려주세요. 계속 질문 올려주세요. 여기가 질문이 좀 늦게 떠가지고. 자, 김대은 협회장님께서 생각하는 벨리댄스의 미래 발전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 발전성. 사실 국내에서는 나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안유진 회장님을 조금 높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안유진 회장님 처음 굉장히 쉽게 벨리를 가르쳤어요. 국내에 있는 유명한 이제 가요에 맞춰가지고 재밌게 누구나 맞아요. 그냥 처음 와서 배워도 그냥 그날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네네. 쉽게 배웠어요. 그리고 작품보다는 일반 수업에서는 컴비 위주로 해서 에어로빅과 같은 느낌? 그게 방송에 타기 시작하면서 방송에서 방송을 본 많은 주부들과 여성들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같이 몸치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반응 때문에 폭발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벨리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보다 훨씬 쉬워지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내가 잘하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말고 사람들을 그 순간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어필을 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 댄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 더 관심이 있으면 안무를 배우고 공연단을 하고 전문 자격증이 따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벨리 댄스는 스포츠예요. 맞아요. 예. 공연에 올라가면 예술이지만 사실 일반 회원들을 가리키는 거는 생활체육이에요. 생활체육적인 관점에서 우리 이 안에서 건강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는 누구나 요거를 즐겁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조금 더 쉬워줘야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지금 점점 더 이렇게 매니아식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매니아 현상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맞아요. 계속 벨리댄스 강사들이 저 벨리댄스 강사가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대중화는 좀 더 심플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런 재미를 같이 해야지만 쫙 퍼지고 강사들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 수입도 높아지겠죠. 네, 그래야 미래가 발전된다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질문할 기회가 몇 번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자, 질문 또 주세요. 남들과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나 춤 스타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정 컨트롤이라는 거를 가르치거든요. 감정 컨트롤은 사실 몸으로 치면 여기에서 나와요. 상체. 다리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상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표정을 어떻게 쓰는지, 어깨의 선을 어떻게 쓰는지, 가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립케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안에서 트위스트를 감정을 표현하면서 표정하고 어떻게 매치를 하는지
그래서 저는 얼굴에 많이 보톡스 맞는 건 선호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얼굴에 근육이 찌그렸을 때 어떻게 표현이 나오는지, 웃었을 때 환한 웃음, 작은 웃음, 작은 기쁨, 행복한 기쁨, 슬프지만 행복한 감정. 내가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사 속의 그런 슬픈 가사, 아니면 아주 행복한, 지금 사랑에 빠져있는 행복한 감정, 나라가 너무 고국이 보고 싶은 그 쓸쓸함,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머리끝부터 여기 가슴, 상체, 터소라고 하는 상체 부분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교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댄서로서 활동할 때 되게 무대 위에서 표현이나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것도 나이도 되면 갱년기도 오고, 그렇죠. 이런 아이들은 사춘기, 뭐 이런 호르몬에 대한 변화도 그런 교육을 받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또 질문이요. 뿅. 벨리댄스 복들이 많으실 텐데 스팽글, 비즈, 술 등 세탁이 어려운데 어떻게 세탁 관리 보거나 이거 진짜 궁금해요. 무조건 말립니다. 이게 이제 좀 젖으면 그늘에서 처음에 말리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면 젖은 상태에서 햇빛을 보면 바래요, 색깔이.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말려주는 게 그냥 그늘에서 좀 말려주는 게 좋고요. 습하지 않은 데에다가 이렇게 좀 보관을 하거나 바짝 마른 경우에는 이렇게 좀 씌워서 이제 걸어놓는 것 같습니다. 맞아. 이거 세탁소에 맡기면 절대 안 돼요. 돈 엄청 세탁소 부자 만들어서 끝단 이런 데만 손빨래로 이렇게 살짝씩. 저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집어 해가지고요, 페브리즈 막 뿌려요. 네네네. 뒤집어가지고 말려요, 그늘에다가. 그게 제일 좋아요. 자, 다음 질문이요. 벨리댄스의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벨리댄스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홀릭돼요, 홀릭. 맞아요. 그래서 더 매니아가 생겨나는 것 같은데 벨리댄스는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여성들한테 여성들의 몸에, 여성들의 심리적인 부분에, 여성들의 멘탈에 굉장히 좋은 춤이에요. 그것 자체가, 벨리댄스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그리고 음악을 자꾸 이렇게 쪼개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음악 자체에 홀리게 돼서 들으시면 진정한 벨리의 그 느낌을 아실 수 있으세요. 반성하겠습니다. 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맨날 편집했는데 반성. 자, 다음. 이제 시작하는 벨리댄스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좋으시겠어요. 맞아. 제가 옛날에 그 모 호텔, 우리나라 5성급 호텔에 있는 거기에서 수업을 나갔었는데 그 수업에서 나이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근데 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평균 연령대가 60대, 70대였어요. 50대는 아주 어려. 근데 우리 보통 가르칠 때 60대 중반이면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70대 중반이신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너무 어려서 좋겠다. 벨레를 너무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자기 못 받은 거 65세 되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벨리는 시기와 때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하시면 그냥 새로운 세계에 도입을 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발 담그면 못 뺍니다. 못 뺍니다. 그만둔 게 잠깐 내가 쉬는 건 괜찮은데 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고 막 무슨 벨리댄스 복을 그리고 자꾸 생각나 그만둬도. 맞아. 그러면 안 돼요. 벨리댄스 복 갖고 계세요. 판다 그러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교체는 가능하나. 자, 다음 질문. 살치제 사용해요. 살치제 이렇게 뿌려가지고. 하죠. 살치제 쓰죠. 벨리댄스복, 연습복, 도구들은 어디서 구매하시나요? 저 예전에는 그 외국에 있는 사이트들에서 다 구매했었어요. 우리나라에 없을 때. 그리고 만들기도 옷은 다 만들어서 입었었고요. 맞아. 그리고 요즘에는 중국 사이트나 아니면 이집트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제 의상은 다 맞춰 입는데 제가 다 직접 디자인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줄리아 토르곤스카의 공장에다가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1차 시안을 보내주면 줄리아가 한 번 더 리터치를 해주고 그거를 서로 보완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최고가의 의상을 한 150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다면 줄리아는 3분의 2 정도 가격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공장에다가 디자인을 해서 넘기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그런 걸
내가 무대에 쓰고 싶은데 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한번 네, 조금 좋은 의상을 저렴하게 입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저기 남겨놓을게요. 자, 벨리댄스 음악은 어디서 들으시고 구하시나요? 저는 이제 벨리댄스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가 뭐 유튜브밖에 더 있나요? 근데 영어로 치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랍어를 번역하는 데가 어디죠? 구글 번역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각 나라의 이름을 쳐보세요. 아니면 리듬 이름을 쳐보세요. 그러면 아랍어로.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아랍어로 치고 내가 아랍의 이 나라의 음악도 듣고 싶은데 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랍어로 치셔야 많이 나와요. 영어로 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폐쇄적인 국가들은 아랍어를 고집하기 때문에 영어를 많이 안 쓰고 있는 국가도 많거든요. 되게 아랍어로 검색하는 방법. 그리고 뭐 아랍 차트들 있잖아요. 아랍 차트들 뭐 나우 아라빅 뭐 이런 거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걸로 네네네 맞아요. 있죠. 근데 그 나우 아라빅 같은 경우에는 그 아라빅, 나우 아라비아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랍 전역의 차트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한 지역의 차트가 아니고 레바논, 레바논, 이집트,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전체 리스트에서 베스트 앨범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거기서 좋아하는 가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목소리와 이 느낌이 너무 좋아라고 하면 그 가수의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게 되게 좋은 정보예요. 여러분 다 한번 검색해 보시고 이왕 검색하셨다면 얻으셨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겠네요. 네.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듣는 게 이제 레바논, 맞아요. 이집트 음악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레바논, 이집트 외의 국가의 나라의 사람들도 가수들도 너무 훌륭한 가수들이 많아요. 잘 찾아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또 하나. 출산하고 38세이신데. 저기는 엄마도 베이비야. 그럼요. 요즘에 38세는 뭐 굉장히 노산도 아닌 거 아시죠? 우리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럼요. 이제 100세 시대니까. 대표님 좋아하는 음식이나 가리는 음식이 있으시면? 저 떡볶이 굉장히 좋아해요. 진짜. 가리는 건 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떡볶이는 좋아. 몸에 안 좋은 거 좋아하십니다. 네, 맞아요. 저 불량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발 만지고 뭐 먹기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네, 자, 가려는 뻥튀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버릇이 발 만지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 발 만진 손으로 뭘 먹기. 네. 집에서 맨날 혼나요. 그래서 저 오늘 스승의 날 선물로 발 관리 케어 위주로 선물 드렸어요. 그럼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으시. 네, 변하지 않는 모습은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데 어떻게 대처하고 저 요즘 계시나요? 논문 쓰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박사학위 마지막 본 논문만 남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예비 심사를 봐야 돼서 요즘에 콕 박혀가지고 논문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계시네요. 네, 텍사스에서 맨날 전화가 와요. 논문 심사 때문에. 지금 신선하게 공부 자료에 요만큼 이따만한 엑기스를 요만큼 만드신 지금 머리에서 주신 거를 저희한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진짜 오늘 최고의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공연이나 대회는 있으신가요? 원래 그 9월 셋째 주에 월드 벨리 댄스 컨벤션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내년 3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달에는 월드 벨리 댄스 컨벤션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꼭 참가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만 같은. 자, 벨리댄스 지도사, 벨리댄서가 되려면 각각 어떤 과정과 시험을 거치고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가요? 이거는 각 그 단체마다 다르죠. 단체마다 다른데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춤, 벨리를 떠나서 모든 춤의 기본은 6개월부터 시작이세요. 6개월, 최소 6개월은 잡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벨리 댄스 뭐 동작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한번. 네, 근데 좀 프로들이라면 사실 핸들링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핸들링밖에 없어서. 근데 손이 제일 진짜 예쁘세요. 핸들링을 좀 보여드릴게요. 잡아주세요. 네, 여기를 잡아주세요. 띠라리라리. 핸들링이 감정 표현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리고
핸들링을 이렇게 사이드로 돌려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손 잡고 이렇게 당겨갖고 여기 근육을 좀 늘려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손을 주먹을 꽉 쥐어서 이렇게 앞으로 손을 덜덜덜 떨 정도로 세게 힘을 주면서 앞으로 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카멜핸즈입니다. 그래서 낙타의 홍 모양에 손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끝에 만졌을 때 흔들림이 없을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 동작에 힘을 자꾸 주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힘을 뺐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스네이크함하고 같이 쓰실 수 있으세요, 동작을. 이게 카멜핸즈 동작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 따라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내 몸은 내 맘대로 히폴리타 그룹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 김혜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가디스 공연단으로 있을 때도 도전적인 걸 좋아했어요. 새로운 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본인이 못하는 건 또 빨리 포기해. 왜? 알고 계셨구나. 네, 그런 장점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거를 도전적으로 어느 만큼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예측을 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으로 하는 콘텐츠를 벨리 쪽에서는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개발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다른 단체들 우리나라 벨리의 발전에 조금 더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내년에 이제 벨리댄스에 관련된 책을 이제 슬슬 써볼까 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그 책을 안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벨리댄스라는 분야는 각 지역에 따라서, 각 나라에 따라서 너무 조금씩 다른 용어들, 조금씩 다른 평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으로 딱 나누기 힘들고 그거를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나만의 식으로 이렇게 책을 딱 쓰는 게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실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주니어들과 어른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이 아랍춤의 장르, 아랍춤의 리듬들을 세계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그것들을 약간 재미있는 동화를 담아가지고 내볼까 합니다. 기대됩니다. 와. 선생님 책이 또 나오고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 또 제가 모셔서 여러분들께 질문도 받고 이런 정보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진짜 최고로 재밌었죠?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정말 최고.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 블로그에서 지금 들으신 거 이상의 자료들이 쭉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에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분명히 우리 협회장님께서 답변을 달아주실 거죠? 네. 네, 달아주실 겁니다. 자. 이웃 신청 꼭 해주시고요. 이웃 신청 100명이 되는 순간 제가 아직 발매되지 않는 발라드 음악을 선물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만, 100명에게만 아직 발라드 음악이 전 이미 이웃이라 5분 30초 정도 되는 발라드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연주자가 이 코로나 시즌에 그런 감성을 담아서 발라드를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좋다고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이웃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보시고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분 선물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신 분께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짜 완전 최고로 감사드려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스태프분, 특히 우리 국장님 이 각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아까 전에 저희 스텝 칭찬 한번 해주셨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선생님 이렇게 자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렇게 와주신 거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인사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 내 맘대로 벨리댄스 톡톡톡이고 김대은 협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